현재 미중 관계는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과 또 청도 주재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하면서 최악으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또 홍콩이 캐나다, 호주, 영국과 맺은 형사사법공조조약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국제법적으로 좀 풀어봐야겠죠.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국제법센터장과 관련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예. 그 뉴질랜드 정상과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잖아요. 예, 어제 오늘 뉴스 나오고 있죠. 네, 이제 어떤 사건인지 이제 아실 거고. 예, 압니다. 네, 뉴질랜드 그 총영사가 예. 이제 성추행을. 그러니까 뉴질랜드의 총영사, 외교관이었고 외교관. 지금은 다른 다른데 지금 아시아 국가의 총영사죠. 있죠. 그래서 뉴질랜드 한 남성 거기서 일하고 있던 남성을 성추행을 했고 그리고선 제대로 된 이제 처벌을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이제 뉴질랜드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처벌을 못한 거죠. 네네. 예. 자,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자, 일단은 이 문제도요. 전례 없는 일입니다. 전례 없다는 게 뭐냐면은 창피하게 전례 없는 일이네요. 이제 그 아던 총리가요. 네네. 그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정상 간 통화에서 이런 이제 언급 자체가 특정 인물에 네네.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협조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그래서 전례 없는 일이고요. 근데 이 문제가요. 그 언론에 보도된 그 팩트만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실관계만 보게 되면 2017년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 문제의 외교관은 2018년까지 뉴질랜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른 나라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도 법적인 문제입니다. 네. 만약에 지금 뉴질랜드가 이렇게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걸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었으면은 2018년에 이 문제의 외교관이 출국하기 전에 뉴질랜드가 사법 절차를 밟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우리가 이 언론 보도를 보면서 네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아던 총리 자체가 지금 정치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던 총리가 뉴질랜드 국민들을 상대로 나는 이렇게 지금 한국을 상대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 어필을 했다. 근데 만약에 아던 뭐 그 당시는 아던 총리가 아니었나요?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당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먼저 그때 이 문제의 외교관이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에 뉴질랜드가 체포영장을 갖다가 발부를 했었어야 그때 됩니다. 왜 안 했을까요? 그거는 이제 뉴질랜드가 그러니까 늦었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늦은 겁니다. 네네. 그리고 그때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은 우리나라 외교관은 면제 특권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체포나 구금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뉴질랜드가 한국을 상대로 이 문제 외교관의 특권이나 면제를 포기해달라. 이렇게 말했으면은 아던 총리의 말이 맞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한국으로 출국을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뉴질랜드의 절차가 늦은 상황에서는 지금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 우리한테 뭘 해달라는지가 애매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던 총리는 사실 지금 현재 선택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뭔데요? 뭐냐면 이 피해자를 한국에 보내서 한국에서 형사 민사 이 절차를 밟게 하는 겁니다. 소송 절차를 밟게 한다? 예, 그거는 아던 총리가 한다면은 그거는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던 총리가 지금 문제 외교관이 뉴질랜드를 떠나기 전에 절차를 못 밟은 것에 대해서는 아던 총리 또는 뉴질랜드 정부가 늦은 거죠. 그쪽에서 늦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뭐 어떻게 처벌을 하고 싶으면은 그 피해자를 한국으로 보내서 여기서 한국에서 소송을 걸게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한국의 사법 절차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교부에서 1개월 감봉에다가 또 보냈다 그러니까 좀 그렇잖아요. 이게 너무 경미하다. 그 문제는 사실 이제 뭐 사실관계 문제니까 오히려 뭐 뉴질랜드에서 더 많이 알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저희가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 문제를 저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뉴질랜드가 오히려 기회를 놓친 겁니다. 만약에 뉴질랜드가 2018년까지 그런 절차를 맞춰놓고 우리 외교관이 우리 대사관 안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 외교관을 내놔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면제 특권을 갖다가 한국 정부가 포기해주고 우리가 체포하겠다, 구금하겠다로 했다면은 우리 정부의 고민이 그때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정부가 다른 나라의 총영사로 갔던 아니면 이미 외교관을 그만뒀던 간에 우리 정부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뉴질랜드를 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뭐 법적인 부분은 복잡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네, 오늘 총영사관 폐쇄 사건 그리고 오늘 뉴질랜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 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